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있어서 해법을 좀 찾기 위해서 먼저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읽어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이 보시기에 요즘 시장의 분위기, 동향 어떻습니까? 예, 동향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까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뽑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전체 서울시의 지금 오피스텔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 차트를 보시면 분위기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집계가 시작되기 시작한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가격이 2008년도쯤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쯤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이어져 왔고요. 2012년도가 넘어서면서 13년, 14년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작하는, 그리고 양적 완화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의 약간 변곡점까지 오게 된 이런 차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익형 상품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절대적으로 M2라는,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이런 지표에 근거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과거 전용 평당 1,000만 원 내지에서 형성되었던 오피스텔 가격이 지금 2018년도 10년이 약간 넘은 시점에서는 약 2천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2006년도쯤에 우리나라의 M2 지표는 1,150조 원 정도가량이 됐었고요.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2,400조 원. 정확하게 2배의 유동성 차이가 가격적인 2배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는 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런 수익형 상품 같은 경우는 이 수익률의 변화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전체 상품의 수익률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특히나 가격, 특히나 분양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유동성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유동성 플러스 전체 흐름, 그러니까 전체 방향 추세가 전환되는 이 추세 전환을 보고서 흐름을 상승하고 하락하는 추세를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뉴스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부터 보시면요, 일단은 미국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몇 달 전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독주, 전체 세계 경기에서 미국만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독주 현상은요, 수출과 내수가 고루 성장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독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세계 경제 말고 미국 그 혼자만의 경제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이 무려 4.1%에 달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기준금리 갭이 약 1%포인트 벌어지게 된다면 월 3조 원의 외화 자본이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부정적인 뉴스가 또 엮여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시중금리가 오르는 게 굉장히 가계부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예측성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미국의 독주라는 체제는 절대적으로 신흥국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라는 거대한 자본의 힘이 약한 원화 같은 이런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에 밀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환율이 오르게 되고요. 전체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나 실물 자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가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부정적인 뉴스가 경제 쪽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 계획을 가지고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의도 영등포 개발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씨는 전체를 통합적으로 재개발하겠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시 단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국토부 그리고 전체 중앙정부와 합의를 거쳐서 나아가야 될 사안이다. 라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핵심을 따져보실 것은요,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여의도 영등포 투자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요, 박원순 씨가 의도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의도하는 것이 뭔지, 이 의도에 대해서 먼저 의중을 파악하고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나아갈 장기적인 도시계획, 도시 개발에 대한, 그리고 도시 재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에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당장 개발을 하겠다라기보다는요. 이에 반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파트 경기, 아파트가 굉장히 과거 단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의 연착륙, 스무스하게 착륙시키겠다라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 정부와 지방정부의 이권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의도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부정적인 뉴스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하나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들으셨던 미분양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 스케줄을 굉장히 딜레이를 시키면서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분양을 하기 위한 돈줄 자체가 막혀서 금융권에서 돈줄이 시공사에도 나가야 되고 수분양자들에게도 나가야지 이게 맞물려서 분양장을 활성화시킬 텐데 지금 수요와 공급 양쪽에다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6만여 가구로 증가를 했고요. 그중에 13,000여 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즉 불 꺼진 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불 꺼진 집은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월세가를 하락시키게 됩니다. 지금 2기 신도시, 굉장히 가구 수가 많은 신도시들을 가보시면 25평짜리 월세를 1,000만 원에 40만 원을 받고 있어요. 분양가는 5억까지, 거의 5억 언저리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세요. 이런 상황에서 신규 분양을 내가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됐다라고 로또다라고 생각하실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 시장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이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주간의 뉴스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